파락강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. 연일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 코스피는 2200선을 이렇게 돌파하고 오늘 1.39%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였고, 코스닥은 800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모자른 790포인트, 그리고 1.1%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.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양매수하면서 주가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고, 다만 주가지수가 이렇게 크게 상승할 때 과연 내가 매매해서 종목을 수익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쯤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은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고, 오히려 장 초반에 뭐 3% 4%대 수익률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이 지수 대비 수익률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 손실은 안 벗지만은 최소한 이런 주가지수 강한 모습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먼저 어제 보유했던 종목 중 한 가지 팁을 드릴 만한 종목이 이 DMS라는 종목을 제가 어제 보유를 해서 이 종목을 들고 넘어왔는데, 이 종목이 지금 뭐 좋다 나쁘다를 일단 떠나서 분봉을 통해서 이 종목이 한 가지 좀 간단하게, 항상 제가 분봉에서 말씀드리는 시간대가 점심시간대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. 그렇죠? 이 종목도 보면은 지금 3분봉입니다. 어제 장이 이렇게 마감을 하고, 그렇죠? 그리고 3분봉을 타면서 올라가다가 슈팅이 11시 50분부터 이게 점진적인 상승이 나옵니다. 그리고 12시 57분에 이렇게 강하게 무려 이 위치에서 어제 장이 시작했던 이 종가 부근에서 거의 18% 19%까지 이 1시간 동안에 이런 상승을 만들어냅니다. 점심시간이라는 것이 꼭 뭐 직장인한테, 저 개인적으로는 점심시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종목은 상당히 일단은 하락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, 그래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게, 점심시간에 슈팅이 나올 때 이 개인 투자자, 직장인분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런 소형주들, 그렇죠, 물량을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저도 찍고 무너질 때 일단 이 종목을 전량 이익 처리를 하였는데, 일단 이렇게 무너지는 점심시간까지 올렸다가 급락이 나올 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. 특히 20% 이상 오른 종목들 최종 목적지는 상한가를 가야 됩니다. 가기 위해서는 밀리지 않고 최소한 또 뭐 이런 지지 라인에서 올라줘야 되는데, 뭐 이런 3분봉 20선을 지지를 하고 올라줘야 되는데 저항이 돼서 오르지 못했을 때 매우 위험한 것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울러 지금 보유한 종목들도 보면은 수익률이 그다지 큰 편이 아닙니다. 뭐 다원시스는 오늘 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 모든 이평선을 이렇게 꼭 모아놨다가 밀집시켜놨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일찍 시초가부터 좀 일찍 들어갔으면은 뭐 수익률도 제법 나왔겠지만 장 후반에 이 종목을 접근을 하였고, 일단 이 종목도 3분봉을 보게 되면은 동시호가 때, 그렇죠, 이런 갭을 만들어주고 상승을 하였습니다. 1.33% 동시호가 때 이런 갭 상승을 10분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는 주가가 좀 이 갭을 메우는 이런 하락폭을 갖고 다시 출발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상당히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다가 돌파를 했고, 일단 내일 장 흐름을 봐야겠지만 우선은 일봉상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, 뭐 내일 당장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이평선들이 올라올 동안 뭐 조정도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조정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5일선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이런 것도 일단 체크를 해보는,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을 뛰어넘고, 그렇죠, 이런 종목들도 계속 우리가 차트를 공부하는 게 이런 자리에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한번 해보는 것인가,
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울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에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상당히 줄줄줄 흘러내린 종목, 이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고가가 4.3%까지, 그렇죠? 이 장 초반에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이 기준선 매매로 일단 1분봉 20선과 이 3분봉 20선을 이렇게 자주 보는데, 3분봉 20선을 일단 지수가 강해서 1.51%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3분봉 20선을 이렇게 두 번의 지지를 걸쳐서 저도 지점을 잡고 매수를 하여서 상당히 기분이 좋죠. 매수하자마자 불과 몇 분 만에 뭐 3.5%까지 상승이 나옵니다. 그렇죠? 이 종목이 2차 상승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. 이런 위치에서 나와줬으면은 딱 이 종목이 오늘 한번 슈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지수가 강한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장 후반에는 줄줄줄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3% 4%대 수익이 지금 현재 0.93% 이렇게 상태가 나온 상태인데,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상당히 심리적으로 수익률이 다 날아간 상황. 또 이오테크닉스, 이 종목도 오늘 5.09%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이 시작할 때 또 기준선 매매를, 저 같은 경우는 3분봉 20선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3분봉 20선, 그렇죠, 오늘 지수가 강한 모습에 이 종목도 1.96% 갭 상승을 하고 관심을 가졌죠. 그리고 3분봉 20선을 차곡차곡 지지를 하고 매수에 가담을 했고, 또 기분 좋게 3%까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수익률이 3%까지 올랐는데, 3% 후반까지 갔는데,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이 종목들이 기준선을 이탈해서 1% 2%라도 수익을 보통은 얻는데, 주가지수가 워낙에 좀 강해서 하루 이틀만 더 보자, 이래서 지금 일단 수익률을 다 거의 반납한 채 지금 오버나잇을 한 상황입니다. 아울러 한솔테크닉스, 그렇죠? 일단 이 종목도 이런 전고점 라인을 한번 돌파하고 오늘 5일선 테스트에서 아랫꼬리를 달고, 요즘 이런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. 장중에 5일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. 그래서 5일선을 태우고 가는 모습이라서 한번 이 종목도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기관들이 조금씩 입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, 이런 종목은 월봉을 봤을 때, 그렇죠,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가, 그렇죠, 상당히 이 하락 추세선을 어떻게 다시 돌파를 하는지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첫 번째는 저점의 모습도 볼 수도 있지만은, 또 한 가지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에 물려있는 수많은 매물대들, 그렇죠, 지금 제가 매물대는 다 지웠습니다. 이렇게 수많은 매물대들, 이 매물대들이 이 종목이 차곡차곡 어떻게 한 번에 이거를 뚫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뚫고 올라가야 되는,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 매매를 하는 것, 그것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위로 탄력을 받고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. 그렇죠? 하지만 이 한솔테크닉스는 최저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. 장점은 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서 저점일 확률이 높다. 하지만 매물대가 있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올라가야 되는지, 그렇죠? 다만 일봉상에서는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기에 이런 종목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봤고,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. 참 수익률이 지금 이 지수 대비 상당히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, 이 종목도 최근에 증권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오고 있잖아요. 그렇죠? 저는 이 기관들이 계속 들어왔던 이 증권주 중에서도 이 미래에셋대우에 많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, 일단 기관과 외국인의 힘싸움이 나오고 있죠. 그렇죠? 그런데 이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최근에 이 지수 상승과 함께 외국인도 조금 입질이 들어와서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다. 저도 거의 종가 부근에 매수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빼니 마이너스 0.31%, 거의 이 수준에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 저처럼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. 그렇죠?
저 같은 경우 이런 지수 대비 종목이나 아니면 매수한 종목들이 힘을 크게 갖지 못할 때, 또는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을 때 내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때는 항상 이 당일날에 이 종목들,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체 종목이 어떤 퍼센트를 갖고 몇 개의 종목들이 어떤 비율로 움직임을 갖는지 그것을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장중에만 좀 종목들이 시원한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이것을 2번이나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, 먼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한 2,200~300개 종목이 있잖아요. 코스피와 코스닥이. 그 중에 오늘 주가 지수가 상승을 해서 하락하지 않은 종목들이 1,365개가 됩니다. 거의 60% 정도는 하락하지 않은 상황이다. 상당히 지수가 강했더니 이렇게 60% 정도의 종목이 하락이 안 나오고 최소한 보합 수준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, 이 종목들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, 그렇죠, 상당히 지수 대비 이 종목들이 3% 이상 상승한 종목은 319개, 그렇죠, 한 10%가 좀 넘죠. 전체 종목 수에서 100개 중에 10개 정도가 3%가 넘게 나왔습니다. 3% 넘는 종목, 그리고 내가 오늘 당장 스윙 투자로 이렇게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지수 상승과 함께 오르는 종목이면 수익률이 커질 수가 있겠죠. 다만 오늘 특정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최소 뭐 2%, 3%라도 수익을 얻으려면은, 그렇죠, 우리가 한 5% 정도는 오르는 종목을 잡아줘야 그 종목이 시초가부터, 또 주가 지수가 오늘 시초가부터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뭐 1% 갭을 떠서 뭐 이렇게 출발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잖아요. 그러한 종목들을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2%, 3%라도 먹으려면은 최소 5%는 넘는 종목은, 종가에 오른 종목은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죠? 그것이 147개 종목입니다. 거의 한 6% 정도, 100종목 중에 6개 안에 드는 종목을 잡아야, 전체 종목 수가 2,200~300개니까는 147개면은 한 6% 정도, 6, 7% 정도 그 안에 들어야 그나마 이 종목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주가 지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인데 왜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 이렇게 개수가 부족할까? 개수가 적을까?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가 주가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일 때, 그렇죠, 그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. 한 가지는 특정 업종들, 그렇죠, 또는 특정 대형주들, 이런 소수 종목들이 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,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, 이런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, 뭐 코스닥에서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, 뭐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, 이런 특정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만 상승을 해도 주가 지수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, 두 번째는 주가 지수 상승과 함께 대부분의 종목, 아까 60% 이상이 빠지지 않았잖아요. 그 얘기는 고만고만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. 그렇죠? 그런 고만고만하게 상승한 종목들, 뭐 1%, 2%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수두룩한다는 것이죠.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. 그렇죠?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그 1,000몇 개 종목 중에서 3% 이내의 종목, 그렇죠, 3% 이내에서 나온 종목들이 거의 한 1,000개 정도가 3% 이내에서 상승한 종목입니다. 그렇죠. 아까 1,000몇 개에서 300개를 빼내면은 대략 한 1,000개가 조금 넘는 종목들이 3% 이하의 상승만 갖고 간 종목들입니다. 그 얘기는 주가 지수를 올리는 것이 크게 상승하는 몇 종목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60% 이상의 종목이 떨어지지 않았고, 그 종목들 중 1%, 2%, 3% 요 정도씩 오른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는 실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, 당일에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와 함께 하락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%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불과
77개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위에서부터 하락률이 큰 종목들인데 3% 이내 하락한 종목들은 77개밖에 안 된다. 그 얘기는 뭐냐? 아까 고만고만하게 상승한 종목들도 많았지만 또 크게 하락한 종목들도 없었다. 결국 주가지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떨어진 종목도 별로 없고 또 올랐지만은 크게 오른 종목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고만고만하게 뭐 1%, 2%, 3%, 4%, 요 정도 오른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오늘 매매를 할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뭐 5%, 6%, 7%짜리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야 오늘 매수했을 때 그것이 최소한 뭐 2%, 3%라도 수익으로 연결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전체 종목들이 골고루 하향 평준화돼서 올라버리니까 우리가 조금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항상 주가지수가 강하다고 해서 내 종목만 이럴까?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가 오를 때 종목들이 오르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하다 하면은 오늘 진짜 5% 정도 오르는 종목이 이 정도밖에 없구나. 147개밖에 없구나. 여기서도 또 뭐 소형주들 급등락하는 소형주 제외하고 뭐 실제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차트가 만드는 종목은 얼마나 될까? 그렇죠.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은 지수 대비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주가 지수와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방향, 소수의 종목, 특정 업종에 속한 종목들이 종목을 끌어올릴 때 그런 경우에서 그런 업종을 선정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지만은 오늘처럼 전체 종목들이 좀 하향 평준화해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장, 또 빠지는 종목이 극히 제한적으로 없는 장, 이럴 때는 상당히 매매하기에도 오르는 종목은 실제 많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장이었다. 이런 것을 우리 선생님도 오늘뿐만 아니라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지수 대비 내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그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. 이랬을 때는 이런 전체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 수 이런 것을 스스로 한번 이 개수를 통해서 내 종목이 그런대로 그래도 괜찮은 종목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러한 것들을 통해야 객관적으로 종목과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조급해갖고 그래도 오르는 종목 잘 사놨는데 오르는 폭이 작다고 해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또 빠지고 이렇게 종목을 무차기적으로 막 이렇게 교체 매매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주가지수와 종목들의 상승 종목들의 이런 움직임을 안다면은 조금은 그렇게 휘둘리는 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으시라고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